네, 반갑습니다. 예, 오늘 네 번째고요. 오늘은 교환, 그다음에 감가상각, 그리고 금융비용 자본화 문제를 좀 잔뜩 가져왔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금융비용 자본화에 대해서 막 배우고 나서 얘를 풀 수 있느냐에 대한 문제인데, 풀 수 있다 이거지. 이게 다 낯선 거지 새로운 개념은 없거든.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을 한번 정리해 봅시다. 자, 첫 번째 1번은 교환 문제입니다. 교환 문제 중에서 여러분 말로 하면 정말 가장 지랄맞은 문제입니다. 뭐다 하면 상황이 주어지고 1번부터 5번까지가 이렇다면 뭐다, 저렇다면 뭐다니까 5개를 다 풀어서 빨리 옳다 그르다를 확인해야 되는 문제가 있는 거다 이거죠. 자, 그럼에 있어서 일단 여러분들 거기 보면, 자, 제일 위에 가면 이런 숫자들은 좀 빨리 머리에 외워준다 그래야 되나, 남기는 게 중요한데, 자, 누가 누구에게 돈을 줬냐면 세무가 한국에게 2만 원을 지급했다 기억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안으로 가면 장부금액하고 공정가치를 각기 적어놔야 되는데, 그 장부금액을 자 50만 원하고 22만 원이면 얼른 28만 원이라고 적으면 되겠고, 다음 35만 원과 2만 원이면 33만 원이라고 적어놓으면 되겠죠. 되셨죠? 자, 그런 다음에 27만 원과 30만 원이다 이겁니다. 자, 그러면 외우겠어요? 저는 외워질 것 같은데 28만 원이고 27만 원이에요. 외우려고 이렇게 노력하는 거야. 그 다음엔 33만 원과 30만 원이고, 왼쪽에 있는 회사가 오른쪽에 있는 회사에 2만 원 줬다. 자, 여기까지 됐죠? 자, 1번 가볼게요. 교환 거래에서 상업적 실질이 있고 공정가치를 신뢰성 있게 측정할 수 있다는 건 상업적 실질이 있는데 원칙을 적용하라는 뜻이겠죠. 이럴 때 세무 입장이에요. 자, 가봅시다. 카메라 그대로 계시면 되겠어요. 자, 문제 1번에 첫 번째 거 한번 가볼게요. 그러면 자, 이거 세무 입장이잖아요. 1. 자산에 아까 장부가가 얼마라고 했어요? 28만 원이라고 했으니까 28만 원이에요. 혼자 시험장에서는요, 동그라미 다 쓸 것도 없어요. 그냥 28 쓰면 돼요. 왜냐하면 이런 것들은요, 선생님도 안다는 거지, 시간이 걸린다는 걸. 그러니까 그냥 금액은 큰데 결국 써야 될 건 작아요. 28만 원. 그러니까 28 이렇게 써도 되는 거야. 자, 1번. 다음 2번은 현금 얼마나 원 줬어? 2만 원 줬잖아. 2번이잖아. 자, 이렇게 하라고 했던 거 기억나는 거지? 왜 그런지 알겠지? 시험 보니까 이렇게 나온단 말이야. 자, 근데 이제 3번인데 원칙 적용하는 거잖아요. 준 것의 공정가가 얼마야? 27만 원이지. 여기에 2만 원 줬으니까 기억나니? 궁극적으로 준 것은 29만 원이 되는 거다 이거지. 그래서 여기가 29만 원이 되면 대차 차액은 얼마다? 만 원이다가 되는 거죠. 그럴 때 취득원가 얼마입니까? 29만 원이다 이거죠. 1번에 30만 원이 아니라 지우고 29만 원이라고 적으면 되겠다 이거예요. 자, 이번엔 두 번째예요. 상업적 실질이 있고요, 원칙을 적용해요. 근데 이번엔 누구 입장입니까? 한국 입장입니다. 자, 그러면 1번 한국에 있어서 장부가가 아까 33만 원이라고 했고요. 자, 2번 얘는 현금을 2만 원을 받잖아요. 받았다 이거지. 자, 이제 3번인데 얘 준 게 얼마라고 했어요? 30만 원이잖아요. 그리고 받은 건 2만 원이니까 궁극적으로 준 건 28만 원이다가 되는 거니까 여기 28만 원이 적히면 되겠다 이거죠. 그러면 4번에 여기에 손실이 3만 원이다가 될 거다 이거죠. 취득원가는 얼마입니까? 네, 28만 원이죠. 자, 그러면 2번의 답은 29만 원이 아니라 28만 원이어야 한다 까지가 되겠다 이거죠. 지우고 고치시면 되겠어요. 다음 3번인데요. 자, 3번은 상업적 실질은 있는데 상대방께 보다 명확한 거잖아요. 기억나시겠습니까? 그러면 자, 이거 누구 입장이야? 그런데 세무 입장이야. 간다. 1번 장부가는 28만 원이고 2번 현금은 2만 원을 줬다 이거지. 여기까지는 똑같잖아, 세무 입장이니까. 그런데 이제 3번인데 자, 준 것보다 받은 게 명확하니까 이럴 때 어떻게 쓴다? 예외 1번이지. 받은 것 자체의
공정가다 이거지. 받은 거 자체의 공정가가 얼마니? 30만 원이다 이거지. 여기까지 이해되시겠죠? 다음 4번에 대차 차액이 있어야 되는데 이 문제는 매우 예외적으로 대차 차액이 없는 거야. 이거 오해하면 안 돼. 대차 차액이 항상 없는 건 몇 분이라고 그랬지? 상업적 실질이 없을 때야. 근데 얘는 상업적 실질은 있는데 예외 1번 받은 것 자체의 공정가를 썼거든. 그랬더니 이상하게 없는 것뿐이야. 자, 뒷장에 가면 로마자 3번이 동그라미 2번에 동그라미 3번에 대한 설명이야. 미안. 로마자 3번이 동그라미 3번에 대한 설명인데 거기 가봐. 거기 가면 요거 있잖아, 여러분들. 그 밑에 밑줄 증거요. 상대방 공정가치가 보다 명확한 경우 상대방 것의 공정가치 자체를 취득원가로 인식한다. 이 경우에 보통 대차 차익이 나온다 이거지. 여기 안 나왔거든. 왜? 이런 거 여러분들은 조심해야 돼. 왜냐하면 여러분들은 이제 뭐든지 막 일반화시키고 막 외우려고 덤벼드는 사람들이라서 조심해야 돼서 여기 대차차익 나와야 된다. 뒤에 밑줄. 하지만 본 문제에선 우연히 안 나온 거다 이거지. 이게 4번이 있어야 되는 거야. 4번이 항상 없다고 단언할 수 있는 건 몇 분이라고? 상업적 실질이 없을 때라고. 여기까지 이해되는 거지 얘들아. 좋았어요. 다음은 다시 앞으로 가서 4번입니다. 자, 4번은 뭐냐 했더니 어머 상업적 실질이 없대요. 자, 그러면 거기 세무만 손실이 발생한다? 뭔 소리야? 손실의 X. 절대 상업적 실질이 없으면 뭐 대차 차익이 안 생기는 거지 얘들아. 가볼까? 자, 여기 4번에 세무 먼저 가보자. 우리 세무. 세무는 이렇게 되는 거지. 자, 1번 장부 금액 얼마야? 28만 원. 2번 현금 얼마 냈어? 2만 원이지. 그럼 그냥 3번 얼마 내고 끝나는 거야? 30만 원 내고 이 돈 그냥 내고 끝나는 거다 이거지. 얘는 4번이 없는 거야. 근데 이렇게 보면 어머 선생님요 3번하고 4번하고 분기가 똑같잖아. 이게 우연의 일치라고. 얘가 요 공정가치가 얼마인 바람에 30만 원인 바람에 이건 그냥 장부금액 쓴 거고 얘는 공정가치 쓴 거라고. 아까 3번 예외 1번 맞죠? 이거 예외 1번. 이건 공정가치 쓴 거야. 이건 공정가치 쓴 거고 이건 이 금액에 그냥 이 금액을 그대로 여기다가 쓴 거라고. 그러니까 결이 달라. 그러니까 얘는 아예 4번이 없잖아. 그러니까 얘는 4번이 있는데 4번이 우연히 0인 거다. 이렇게 지금 표시해 놓은 거라는 것도 알고 너희들은 너무 결과에 민감하게 굴지 말고 배운 대로 적용만 하면 되는 거야. 됐고 다음 한국도 가볼까? 자, 한국은 어떻게 되는 거야? 자, 1번 장부 금액이 얼마야? 33만 원이잖아. 33만 원. 2번 현금은 얼마 받았어? 2만 원 받았잖아. 그럼 3번 얼마? 31만 원 줬고 끝나는 거다 이거지. 여기까지 되셨죠? 좋습니다. 따라서 손실 인식한다라는 4번도 틀린 거다 이거죠. 그럼 답은 5번이잖아요. 자, 그럼 저 좀 봐볼까요? 5번 읽으면 뭐예요? 상업적 실질이 있을 때 원칙을 적용할 때야. 그럼 저 좀 볼까요? 요게 누구 거냐면 요게 세무 거고요. 자, 요게 누구 거냐면 요게 한국 거예요. 이게 지금 상업적 실질이 있을 때 세무 입장의 원칙이고 상업적 실질이 있을 때 한국 입장의 원칙이잖아요. 그래서 아까 1번 29만 원인데 요거 틀렸고 2번 28만 원인데 틀렸고 됐잖아요. 자, 근데 여기에서 우연적으로 4번이 손실이고 얘도 손실이다 이거죠. 그래서 거기 5번 볼까요? 교환거래에 상업적 실질이 있고 각 기계장치 공정가치가 신뢰성 있게 측정되었다면 세무와 한국이 모두 손실을 인식한다. 자, 이거는 맞아요. 답이 맞잖아요. 손실 인식하잖아요. 근데 이게 원칙이에요? 아니에요. 그냥 하다 보니까 손실이 나온 것뿐이지 절대 원칙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여기다가 자, 모두 손실을 인식한다에다가 그냥 우연의 결과다 이거지. 우연의 결과다 이거지. 맞지? 우연으로 이렇게 된 거지. 반드시 뭐 손실 나와야 된다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거야. 그냥 1번, 2번, 3번까지 넣고 우리 원칙을 적용할 때 1, 2, 3번 넣고 그 다음에 4번은 대차 차액을 넣었더니 그냥 손실이더라 이거지. 여기까지도 이해되시는 거죠? 자, 이거를 빨리 했어야 되는 거야. 봐. 이걸 지금 80초 안에 풀어야 되는 거지. 그러려면 내가 얘기했지만 이렇게 1, 2, 3 이렇게 개정 과목 적지 않고 1, 2, 3, 4로 왜 해야 되는지 알겠죠? 이런 문제가 이때만 예외적으로 나온 게 아니라 내가 얘를 제일 좋아해서 이걸 낸 거고요. 비일비재합니다. 정말 자주 나옵니다. 그래서 빨리빨리 판단해서 풀어야 되겠고 그 밑에 다시 한번 1페이지부터 2페이지까지 로마자 1, 2, 3, 4가
동그라미 1, 2, 3, 4를 설명한 거다라는 걸 알면 되겠어요. 네. 됐고요. 그래서 답은 5번인 걸 알았습니다. 요거 빨리 하는 거 잊지 마시고요. 다음은 문제 2번인데요. 자, 문제 2번을 한번 읽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기다려 드릴게요. 뭐 풀라고 덤비지 말고 한번 읽어보시는 거예요. 시작입니다. 자, 읽어보셨어요? 가장 밑에 있는 세 줄을 같이 해볼까요? 동자산의 교환은 상업적 실질이 있고 기계장치의 공정가치는 신뢰성 있게 측정 가능하고 민국의 기계장치보다 보다 명백하다. 지금 주인공은 누구냐면 대안이에요. 그러니까 공정가치인데 내가 너 거보다 명확하다. 그러니까 뭐 쓰란 얘기야? 원칙을 쓰란 얘기잖아. 그럼 세 줄 묶은 다음에 상업적 실질 and 원칙 이렇게 되는 거잖아. 지금 상업적 실질이고 원칙이잖아. 자, 여기까지 되셨죠, 여러분들? 그러면 이건 지워도 될 테니까 이제 문제 2번 또 얘기해 볼게요. 자, 그럼 이제 문제 2번에서는 자, X1년 초에 자, 교환을 했는데요. 1번 장부 금액이 얼마인지를 확인해야 되잖아요. 상업적 실질이 있고 원칙이에요. 자, 그러면 그것 때문에 알 수 있는 게 하나 있어요. 뭐냐? 두 번째 줄에 가면 자, 첫 번째 줄 끝에 가면 주민국의 기계장치 장부 금액 80만 원, 공정가치 90만 원까지를 가운데 줄 거고 돼지꼬리 날려버리면 되겠죠. 왜? 상대방의 공정가치 알 필요 있다 없다? 없다는 거잖아요. 상대방 거의 공정가치 알 필요 없잖아요. 왜냐하면 궁극적으로 준 것의 공정가치를 찾아야 되는 거니까. 원칙은 그렇게 하는 거니까. 여기까지 이해됐죠? 그래서 지금 상업적 실질이 있고 원칙을 적용하는 경우니까 상대방 거의 공정가치는 알 필요도 없어요. 자, 그럼 이제 빈칸 넣어볼까요? 1번 내 거의 장부 금액이 얼마입니까? 70만 원이고요. 2번 내가 현금을 얼마를 줬습니까? 5만 원을 줬습니다. 그럼 여기 3번이 빈칸이고 4번 대차 차액인데 4번 대차 차액이 얼마랍니까? 10만 원이라죠.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얘가 찾아지는 거다 이거지. 그래서 얼마다? 65만 원이다가 찾아지는 거고요. 여기서 포인트는 상업적 실질이 있고 원칙을 적용하니까 상대방 것의 공정가치 같은 거에 말리지 말아라. 물론 상대방의 장부 금액 가지고는 절대 쓸 일이 없는 건 당연히 아는데 상대방 공정가치 가지고 말리지 말아라 이거지. 여기까지 되셨습니까? 잠시 뒷장 3페이지에 답 좀 보시면은 자, 여기가 1번이고요. 저 좀 보면 여기가 2번이에요. 그 다음에 원래 제대로 자료가 나오면 여기가 3번이고 4번인데 이 문제는 그냥 그렇게 안 나온 거니까 1번, 2번이고 요게 나왔으니까 얘를 세 번째로 적용하면 마지막에 빈칸 넣기가 되는 거다라고 해서 이 문제의 번호가 1, 2, 3, 4다 이거지. 이 번호는 이건 아주 특이한 번호지. 원래 번호는 뭐야? 1번, 2번이고 여기다가 뭐 적는 거야? 궁극적으로 준 것의 공정가치를 적고 4번이 대차 차액인 건데 얘는 문제를 만들다 보니까 요걸 안 주고 요걸 줘서 1, 2, 3, 4가 된 것뿐이다 라는 것도 알겠죠? 오케이. 여기에다가 자 이제 또 뭐가 있냐면 자산 해가지고 우리가 추가로 현금을 5만 원, 5만 원, 10만 원 더 낸 게 있으니까 10만 원 더 낸 것까지 더했다 이겁니다. 앞장에 가면 다시 5만 원, 5만 원에서 취득 부대 비용 더 낸 게 있지 않습니까? 좋아요. 그러면 취득 원가가 얼마가 됐습니까? 네, 결국은 75만 원이 된 거고요. 잔존가치 없고 잔존가치가 참 5만 원이고 내용 연수가 5년이래요. 그러면 75만 원에서 5만 원 까니까 70만 원이고 70만 원을 5년으로 나누니까
14만 원이잖아요. 그래서 감값이 14만 원이다 라고 나오는 문제 기본인 거다 이겁니다. 여기까지 되셨죠? 그럼에 있어서 얘가 제일 중요한 건 제가 밑줄 그어드린 거 맨 밑을 읽으면서 상업적 실질이 있는데 원칙이구나 라는 거예요. 그러면 상대방의 공정가치니 장부금액 이 자료는 빨리 넘어가고 내 거 장부금액하고 내가 현금하고 그 다음에 4번에 손익을 알면 낀가 넣을 수 있는 금액을 알 수 있게 되는 거다라는 가벼운 어떤 그런 시작점에서 이 교수님이 시험 문제를 내신 거다 이거죠. 거기다가 이것만 내면 너무 그러니까 5만 원 더 더하고 그래서 75만 원 묻는 것도 거시기 하니까 정액법 감가상각 하나 더 낸 것 뿐이다. 여기까지도 되셨죠? 잘하셨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가볍게 교환에 대해서 한번 살펴봤어요. 두 문제는 교환 문제인데 잘 알아둘 수 있도록 하고, 자, 3번은 부수취득 채권 문제인데요. 되게 사실은 쉬운 문제일 수 있는데 여러분들은 이 문제를 분명 못 풀 겁니다. 자, 문제 읽고 잘 읽어보시기나 하세요. 덤비지 마시고. 아시겠죠? 자, 읽어보십시다. 자, 읽어보셨습니까? 일단 얘가 X 6년 초에 샀는데, 자, 돈을 언제 냈는데 6년 말에 한 번 내고 7년 말에 한 번 낸다고 했으니까 요렇게 현재 가치 해야 될 거 아니야. 유형머니 사잖아. 그냥 똑같은 돈 연달아 내는 것 뿐이니까. 동의되시겠어요? 이때 얼마? 100만 원. 이때 얼마? 100만 원이니까. 그래서 여기 100만 원이고 100만 원 낸다니까 제일 먼저 뭐 해야 되겠다? 현재 가치야. 그럼 100만 원에 대하여 얘는 1년 10% 현가 쓰면 되니까 0.9091이야. 그래서 100만 원 곱하기 0.9091이고 얘는 2년 10% 현가 쓰면 되니까 0.8264잖아. 100만 원 곱하기 0.8264 하면 되는 거야. 그래서 여기에 0.9091 더하기 0.8264 이렇게 하면 되겠다 이거지. 그래서 현재 가치는 요거다 이거지. 그래서 요걸 계산했더니 1735500이야. 그래서 1735500이다 이거지. 여기까지 되셨어요? 그럼 얘와 관련돼서 잠시 회계 처리를 하면 그냥 이거지 뭐 X 6년 초에 자 자산 해가지고 얼마냐면 1735500이고 여기 자산을 사거라 외상을 졌는데 미지급금이잖아. 그래서 미지급금 1735500이다. 이렇게 될 거다 이거지. 이거는 현재 가치잖아 얘들아. 현재 가치잖아. 자, 여기까진 알아두어야 되겠다 이거지. 그래서 여기가 현재 가치 적었고 얘도 현재 가치 적었다 이거지. 자, 여기까지는 뭘 안 한 거야? 복구 취득 부대 비용을 한 게 아니다 이거야. 여기까지는 그냥 현재 가치 한 거야. 그냥. 여기까지 이해되시겠죠? 이 기본이어야 되는 거야 이제는. 그런데 요 뒤에 자, 밑줄 좀 그어볼게. 네 번째 줄. 한 회사는 동 건물의 등록을 위해 5년 후 상환 조건인 현재 가치 8만 원의 무이자부 공채를 액면가액 10만 원의 현금 취득하였고 얘를 FVOCI로 분류하기로 했다. 밑줄 빵. 자, 그럼 이거 여기에 이제 뭐가 들어가는 거야? 부수 취득 채권 논리가 들어가는 거다 이거지. 자, 얼마 주고 샀니? 10만 원 주고 샀다 이거야. 근데 얘의 현재 가치가 얼마냐면 자, FVOCI 이 금융자산의 현재 가치가 8만 원이다 이거예요. 우리 부수 취득 채권 할 때 배웠잖아요. 금융자산이라고 적었었어 여기에. 근데 수업 시간에는 근데 금융자산의 회계 원리 때
사채와 관련된 금융자산의 계정 과목이 3개가 있다고 알려줬었지. FV, PL, FV, OCI 또는 AC 이렇게 해서 3개가 있다고 했고 회계원리 때 했었고요. 나중에 8장 금융자산에서 더 화끈하게 다시 할 겁니다 라고도 얘기를 했단 말이야. 어쨌든 중요한 건 얘는 10만 원을 냈고 얘는 현재 가치가 적혀야 된다는 거지. 그러면 뻔히 근데 그때도 나 자동차 사면서 이런 일 많이 한다 그랬잖아. 국공채의 현재 가치가 8만 원인 걸 알겠어. 근데 난 10만 원 주고 사는 거야. 그럼 난 지금 얼마 더 준 거야? 2만 원 더 주고 산 거잖아. 이거 왜 그런 거야? 얘를 사기 위해선 나라 법이 그러니까 어쩔 수 없는 거다 이거지. 그러니까 얘는 뭐 때문에 더 한 거야? 얘 때문에 더 낸 거잖아. 그러니까 요 자산 값으로 들어가야겠다. 이만큼이 무슨 논리다? 바로 부수 취득 채권의 논리고 더 낸 돈이 어디로 들어가는 거다? 얘 가격에 더해지는 거다라고 했던 거 잊지 않으시면 되겠다 이거지. 그래서 답은 173만 5,500원에다가 2만 원 더하니까 175만 5천 원인 3번이 되는 거다 이겁니다. 답은 3번이다 이거예요. 아까 2번의 답은 14만 원이니까 2번이고요. 그런 건 알겠죠 이제. 얘는 3번이 되겠다 이거죠. 그래서 여기 보면 분계가 3페이지에 173만 5,500원짜리가 하나가 있고 그 밑에 2만 원짜리 분계가 있는데 부수취득 채권 우린 아래 거 배운 거다 이거지. 위에 건 뭐일 뿐이다? 현재 가치일 뿐이다 이거지. 됐지? 근데 이게 또 헷갈리는 게 뭐냐면 너들 사회 통념상 아니 뭐 니들의 통념상 현재 가치는 뭐야? 이렇게 숫자가 더러워야 돼. 맞지? 근데 갑자기 얘는 그냥 뭐야? 문제상 가정이야. 원래 문제가 더 더럽게 나오려면 요 현재 가치도 우리가 스스로 계산하게 나와야 되는 거야. 근데 그냥 현재 가치는 8만 원이라고 치자고. 에? 근데 10만 원 주고 산 거야. 이렇게 문제가 나오다 보니까 얘는 현재 가치에서 숫자가 더러운데 얘는 갑자기 현재 가치인데 숫자가 깨끗해. 왜 그러지? 쓸데없이 이상하단 말이야. 너희들은 들어오면 들어온 대로 숫자가 이상하다 그러고 깔끔하면 깔끔한 대로 또 숫자가 이상하다 그러고 그냥 본질이 아는 걸로 자꾸 헷갈리고 난리다 이거지. 그렇게 가정하자면 그냥 가정하면 되는 거지. 파이가 3.14다 그러면 그냥 거기서 끝내면 되죠. 그냥 무리수인데요. 뭘 그렇게 뭐가 있어? 뭐 얼마나 수학 잘한다고 지금 거기서 그런 얘기 나오냐고. 맞지? 그냥 3.14면 3.14지. 그러니까 여기도 똑같은 거야. 그냥 8만 원이라고 가정하면 8만 원인 거야. 여기까지 됐죠? 또 하나는요. 선생님 여기 미지급금에다가 너네 이제 회계원리에서 같은 거 배웠잖아. 회계원리에서 이걸 적지 말고 여기다가 200만 원을 적고 요 173만 5천 원과의 차이 여기다가 현할차를 적어도 되는 거잖아. 그러니까 자, 요 분계는 이렇게 적어도 되는 거야. 사실은 자산 1735500이 있고 여기 미지급금은 그냥 내가 낼 돈이니까 200만 원을 적는 거야. 즉 이런 걸 명목금액이라 그래. 내가 내야 될 명목금액을 적는 거야. 그냥. 그리고 이쪽에 현할차 해가지고 얼마 적으면 되겠니? 264500을 적으면 되겠지. 그러면 요 금액하고 요 금액이 만나면 어떻게 되는 거야? 결국 대변에 BS의 대변에 이렇게 되는 거겠지. 미지급금이 얼마가 되고 200만 원이 되고 이게 이쪽으로 오면 음수가 되는 거 아니겠니? 그럼 여기 현할차 해가지고 빼기 264500 해가지고 1735500 이렇게 표현돼도 카메라 그대로 있어요. 되는 거다 이거지. 여기까지 되셨죠? 그럼 이제 카메라 그대로 있어요. 학생들이 선생님 요것대로 요것처럼 하는 게 좋아요? 이렇게 하는 게 좋아요를 물을 때가 있다 이거지. 자, 옛날 우리나라 회계 기준에서는 어떨 땐 어떻게 하고 어떨 땐 어떻게 하라는 규정이 있었는데 국제 회계 기준은 없어요. 그러니까 굳이 아랫도리처럼 하는 게 좋아? 윗도리처럼 하는 게 좋아? 윗도리가 편하잖아. 그러니까 윗도리처럼 하는 게 좋다 이겁니다. 여기까지도 이해되신 거죠? 근데 저는 여러분께 뭔가를 보여드릴 땐 굳이 더럽게 이걸로 보여드려. 왜? 연습을 어렵게 하면 실전에선 더 쉬울 테니까. 그래서 제가 뭔가 답을 만들 때는 일부러 이렇게 만들 때가 더 많은 것뿐이야. 그래서 거기 자변의 현할차 XX 미지급금 200만 원 적혀 있는 거 있잖아. 그걸 그냥 이렇게 가운데 줄을 현할차 XX와 200만 원을 지우는 거지. 뭔 말인지 알겠지? 화이트로 지우라는 게 아니야. 가운데 줄로 현할차 XX를 가운데 줄 치고 200만 원을 가운데 줄 친 다음에
그 옆에 그냥 얼마 적어도 돼? 1735500을 그냥 적어도 되는 거다 이거지. 그건 선택의 문제지 옳다 그르다의 문제는 아니다 이겁니다. 자, 여기까지도 이해되셨죠? 좋습니다. 뒤로 가시고요. 그래서 이제 답이 175만 5천 원이라는 것도 175만 5,500원이라는 것도 알게 됐어요. 어렵지 않아요. 자, 이제 4번인데요. 제가 이 문제 되게 좋아하거든요. 뭐 작은 고추가 맵다 딱 맞아요. 우습게 보고 탁 먹었다가 땡쳐 먹어서 그냥 입 이렇게 할 때 있잖아. 문제 4줄밖에 안 되잖아, 맞지? 근데 이거 풀려면 시간 열나 걸린다? 그럼 밑에 답도 내가 깔끔하고 정갈하게 적으니까 이런 거지. 혼자서 하면 그냥 너저분하게 했다가 그냥 망치는 게 이 문제다. 그래서 내가 이 문제 좋아해요. 감가상각이라고 우습게 여기지 말고 문제 한 번만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문제 읽어봐 주세요. 자, 이거 지울게요, 칠판. 자, 읽으셨죠? 자, 우리 두 가지가 있다고 했는데 이것도 우리 배웠단 말이에요. 감가상각할 때. 자, 여러분, 정률법과 이중체감법에서는 말이에요. 감가상각 방법이 이렇게 두 가지가 있다 이겁니다. 어떨 때? 1월 1일부터 연도 말에 산 게 아닐 때죠. 그러니까 기중에 샀을 때다 이거지. 얘도 지금 9월 1일 날 사지 않았습니까? 자, 그러면 이 구조를 한번 느껴보도록 할게요. 자, 문제 4번인데 볼게요. 자, 여기가 X 1년 9월 1일이에요. 그럼 1년 되는 게 여기가 8월 31일이고 또 1년 되는 게 여기가 8월 31일이고 또 1년 되는 게 여기가 8월 31일이다 이거죠. 그러면 우리가 감가상각을 년차라고 해보자 이거야. 예를 들면 이거지. 자, 여기서 여기까지가 1년차 감가상각비다 이거지. 기억나는 거지? X 1년이 아니라 너 직장 생활 몇 년 차야? 그럼 내가 3년 차 직장 생활했습니다. 이런 것처럼 말이야. 기억날 거예요. 여기가 2년 차 상가객이고 여기가 3년 차 상가객일 거다 이거지. 자, 여기가 1년차 상각비, 2년차 상각비, 3년차 상각비고 여기 재밌는 게 이쯤에 뭐가 있을 거냐면 X1년 말이 있을 거고 또 이쯤에 뭐가 있을 거냐면 X2년 말이 있을 거고 또 이쯤에 뭐가 있을 거냐면 X3년 말이 있을 거다 이거지. 자, 그럼 여기서 여기까지가 손가락으로 세알려봐요. 이거 3이라고 하면 안 돼. 9, 10, 11, 12 하면 4야. 그래서 여기가 4달이고 여기가 8달이야. 다시 여기가 4달이고 8달이고 4달이고 8달인 거지. 그럼 만약에 시험에서 자, 세 번째 년도 감가비를 계산해라 그러면 요거지 요거. 그러니까 어떻게 돼? 2년차 감가비의 12분의 8과 3년차 감가비의 12분의 4다라고 얘기하는 거다 이거지. 이게 정석의 방법이고 내가 여러분께 추천하는 방법이라고 얘기했던 거 기억나는 거지 얘들아. 그래서 이런 식으로 계산하는 게 원래 정석인 거야. 그래서 1년차 감가비 계산하고 2년차 감가비 계산하고 3년차 감가비 계산한 다음에 X 3년이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니까 2년차에 12분의 8과 3년 차에 12분의 4구나 이런 걸 느껴라 이거지. 여기까지 되셨죠? 그런 게 이렇게 계산하는 방법을 저는 M1 이게 여러분께 그러니까 방법이 두 개가 있을 때 M1 방법 메소드 1이다 이거지. 이게 첫 번째 방법론이야. 근데 이게 FM으로는 이게 좋은데 문제를 풀 땐 이게 안 좋아. 특히 이런 식으로 뭔가 미지수가 나오면서 사람 잡을 땐 조금 더 다르게 푸는 게 좋다 이거지. 자, 이 방법은 누구만 가능한 거냐면 이렇게 되는 거야. 이중체감법하고 정률법이라고 얘기했다 이거지. 자, 이럴 때 자, X1년의 감가비는 자, 어떻게 돼? 취득원가가 미지수야. 곱하기 정률은 0.36에 얼마야? 12분의 4다 이거지. 자, 요게 12분의 4다 이거지. 동의되시겠죠?
자, 이제 X2년의 감가비는 얘들아 감가상각을 어떻게 하는 거야? 취득원가에서 감가상각 누계액을 뺀 장부금액을 베이스로 하는 거니까 자, 요게 첫 번째 년도의 감가상각비야. 그 다음에 그냥 어떻게 하면 돼? A 금액이 취득원가에다가 얘를 빼. 얘가 첫 번째 년의 감가상각이니까. 그러면 첫 번째 년이 끝났을 때 얘가 첫 번째 년에 뭐라고도 볼 수 있을까? 감가상각 누계액이라고 볼 수도 있는 거잖아. 그럼 취득원가가 미지수 A고 그 다음에 첫 번째 년에 원래 요게 1차 년도 감가상각비인데 여기에 12분의 4를 하면 첫 번째 년의 감가상각비가 되는 거잖아. 그럼 여기서 빼기 얘 곱하기 0.36에 12분의 4를 하면 요게 X1년도 말의 장부금액이잖아. 요게 X1년도 말의 장부금액이고 얘네들은 장부금액에다가 정률을 곱하는 거니까 여기다가 얼마 때리면 돼? 그냥 1년치 0.36을 때려도 된다 이거지. 이 금액이 얼마라고 나왔냐면 재밌게 253440이라고 253440이라고 나왔다 이거지. 여기까지 되시겠어요? 그럼 흥분하지 말고 요게 3분의 1이잖아. 그럼 요게 1, 2잖아. 그러면 빼면 0.88A잖아. 맞지? 그래서 0.88에 0.36을 곱한 A하고 그거를 그 값이 얘야. 그러니까 얘 나누기 0.88 나누기 0.36 하면 답 나오겠지. 맞지? 이런 걸 보고 무턱대고 덤비지 마. 다 선생님들이 편하게 만들어준단 말이야. 이런 숫자들은 굳이 정률을 0.36 3으로 나눠서 깔끔하게 떨어지는 숫자로 그냥 제시해 준 거야. 그래서 풀 때 3분의 1이니까 0.12 그러면 이거 빼면 0.88 0.88에 0.36 곱한 걸를 나눠주면은 A가 나올 거 아니야. 맞지? 0.88A 곱하기 0.36은 253,440원이니까 얘 나누기 0.88 나누기 0.36 하면 답 나와요. 그럼 A가 얼마 나왔다? 오케이, 80만 원 나왔다 이겁니다. 여기까지 되시겠어요? 그런 다음에 다시 얘를 여기다 놓으면 답이 나오겠죠. 이걸 여기다 놓으면 얘가 얼마냐 했더니 96,000원이 나온다 이겁니다. 그러면 X3년의 감가비는 얼마다? 80만 원에서 요거 96,000원 빼고 요거 253,440원 빼서 0.36 때리면 얘가 답이 되는 거다 이거죠. 여기까지 이해되시겠죠? 그래서 일단 방법은 어떤 방법이 있고 요 방법이 있어요. 메서드 1의 방법이 있고요. 요 방법은 뭐다? M2다 이거죠. 두 번째의 방법도 있다 이건데 자, 여기다가 미지수 넣어서 풀잖아요. 개고생합니다. 이게 원칙이긴 한데 이렇게 나올 땐 이렇게 푸는 게 개고생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푸는 게 더 좋다라는 겁니다. 제가 왜 두 개를 다 가르쳤냐에 대한 해답이 이거다. 그거 가르칠 때 내 머릿속엔 이게 14년도에 나온 요 기출문제가 내 머릿속에 있었다 이거지. 너희들 나중에 이 문제 만날 거야 이거지. 그래서 이럴 땐 센스 있게 예로 푸는 게 훨씬 영민하다 이겁니다. 요까지 되셨죠? 자, 그럼 거기 답에서요. X 이제 3년 말에 보면 80만 원 빼기 96,000원 있잖아요. 96,000원이 어디서 나왔는지 답을 보고도 모르면 안 되겠죠. 96,000원 밑줄 긋고 저 위에 뭐 밑줄 그으면 될까? 취득원가 곱하기 0.36 곱하기 12분의 4 밑줄 그으면 되겠지. 그래서 이렇게 하면 되겠지 얘들아. 이거 자 이렇게 된 걸 여기다가 연결시키면 될 거다 이거지. 왜? 여기서 80만 원이란 게 나왔잖아 얘들아. 그런 다음에 이 옆에다가 는 한 다음에 색깔을 빼는 는 한 다음에 여기다가 96,000원이라고 적으면 되잖아. 왜? 여기서 80만 원이 나왔어 이제 미지수를. 그럼 얼른 가서 여기가 얼마인지를 알아야 될 거 아니겠니? 80만 원이 나왔으니까 여기 가서 96,000원인 거 알면 되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연은 힘들게 이거 다시 넣을 필요 없어. 왜? 이 금액이 얼마라고 나왔으니까 이 금액이라고 나왔으니까 두 번째 년은 이거 빼면 되겠지. 그래서 취득원가에서 첫 번째 연도의 감가비 두 번째 연도의 감가비 뺀 거에 0.36 곱하면 답 나오는 건 자명하니까 말이야. 여기까지 이해된 거지. 그러니까 이게 이렇게 썼지만 계산은 열나 쉬운 게 여기까지 해서 80만 원 찾고 얼른 여기다가 80만 원 넣으면 96,000원이야. 그럼 96,000원 받고 두 번째 연은 이 금액이라고 나왔으니까 이 금액 그대로 쓰면 되지.
그러고 0.36 하면 열나 빠른 거다 이거지. 여기까지 될 수 있도록 반복을 좀 해라 이거지. 감가상각 우습게 여기지 마. 이런 건 회계원리 갓 배워서 대학에서 기말 시험 낼 때 하면 걔들은 풀어. 근데 너희들은 못 풀어. 감가상각 우습게 여기서 진지하게 임해 본 적이 없어. 회계원리 때 학교에서 기말 시험이나 중간 시험쯤에 한번 진지하게 임해보고 그 다음엔 그런 걸 중요하다고 여기지 않아. 그러다 보니까 아주 이거로 큰 코 다칠 수 있으니까 주의할 수 있도록 하고, 요거 적어놨지 얘들아? 요게 여기 오는 거다라는 건 해놨지? 그걸 많이 질문하거든. 그러니까 주의할 수 있도록 하자. 잘했어. 이런 방법도 있는데 이런 방법으로 풀면 많이 힘들어져. 이제 풀어도 답은 나올 거야 분명히. 근데 막 10분 걸리는 거지 이제 힘들고. 이렇게 해야 1분 안에 후다닥 푸는 거다 이거지. 오케이, 좋습니다. 4번은 감가상각에서 여러분들이 우습게 여기지 말라는 어떤 그런 시사점까지 주는 좋은 문제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다음은 5번인데요. 자, 5번 문제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자, 읽어봅시다. 5번 문제. 자, 카메라 이쪽에 와 볼게요. 자, 여기 이쪽으로 여기 잡으세요. 네, 이제 문제 5번 한번 해볼게요. 자, 그러면 이제 얘는 어떻게 되느냐 하면 똑같은 건데 제가 이제 강조 드리는 거죠. 지금 방금 전에 4번 문제는 방법 첫 번째가 있고 두 번째가 있는데 두 번째가 이런 문제는 유용하다. 하지만 항상 내가 했는데 방법 첫 번째가 가장 원론적인 거다라고 했던 건 기억나잖아요. 그래서 두 개가 각각의 방법을 다 익혀놔야 된다는 취지로 요 두 개, 감가상각 문제가 많은데 내가 요 두 개를 뽑아다가 여러분께 소개시켜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수험생 때는 방법 1번, 2번 다 익혀야 되는 거다 이거지. 왜? 그래서 그때그때 유용한 걸 잘 쓸 수 있는 게 수험생의 어떤 수험 생활에 알아야 될 거다 이거죠. 근데 얘는 이제 보면 자, 여기 X1년 10월 1일이고요. 그러면 X2년 9월 30일이고요. 자, X3년 9월 30일이다 이거죠. 자, 여기서 여기까지가 1년 차고요. 여기서 여기까지가 2년 차다 이거죠. 자, 여기까지 되시겠죠? 자, 그럼에 있어서 이 문제가 일단 취득원가 X1년도에 감가비가 얼마냐 하면은 취득원가가 있어요. 여기서 잔존가치가 12,000원이고요. 그 다음에 내용연수가 3년이니까 1서부터 3까지 더하면 6이고요. 그 다음에 여기 3, 6분의 3, 6분의 2, 6분의 1 갈 거고요. X1년 말은 여기 있잖아요. 그러니까 몇 달? 3달이다 이거죠. 그래서 여기에 12분의 3이다 이거죠. 그랬더니 그 감가비가 얼마래요? 6만 원이다 라고 나왔어요. 그럼 이제 얼른 얘를 정리하면 되겠죠. 그랬더니 A가 얼마가 나오느냐 하면요, 49만 2천 원이 나온다 이겁니다. 그럼 끝났네요. 이렇게 감가상각은요, 아까 문제도 그렇고 얘도 그렇고요, 감가상각 자체를 우리 회계사나 세무사 시험에 내려면 그 자체가 약간 고등이어야 되는데 취득원가 정도는 네가 찾으라고 나와야 고등이지. 그렇지 않으면 좀 저렴한 회계학이 들어가는 그냥 보통 쉬운 문제가 되는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항상 취득원가를 안 주고 요거서부터 찾는 걸 어떤 시작점으로 할 때가 좀 많아요. 시험 문제를 보면. 됐고요. 그럼 이제 여기가 얼마냐? 49만 2천 원에 12,000원 빼고 여기에 6분의 3이니까 1년 차가 얼마냐 하면은 24만 원이에요. 1년 차가 24만 원이고요. 다시 2년 차는 49만 2천 원 빼기 12,000원에 얘는 6분의 2니까 2년 차는 얼마냐 하면 16만 원이다 이거죠. 그래서 1년 차가 이렇게 계산해서 24만 원이고 2년 차는 이렇게 계산해서 16만 원이다라는 것도 알았고요. 문제가 뭘 물었냐면 X2년도 말을 물었어요. 그럼 뚝 잘라서 X2년도 말이잖아요.
자, 그러면 이때 장부가는 얼마냐 하면은요. X2년 말의 장부가는 일단 49만 2천 원에서 자, 여기서 여기까지는 24만 원이잖아요. 그럼 빼기 감누는 24만 원이고 그다음에 16만 원에 대해서 여기 몇 달? 3달치만 더 빼주면 되는 거니까 16만 원에 대해서 12분의 3, 3달치만 더 빼주면 이게 갚는 거다 이거죠. 굳이 맞아요. 여러분들 또 FM을 하려면 여기가 3, 9, 3, 9니까 이거지 또 바보같이 24만 원에 12분의 3 빼고 24만 원에 12분의 9 빼고 16만 원에 12분의 3 빼는 거지. 근데 24만 원에 12분의 3 빼는 거하고 24만 원에 12분의 9 빼는 건 그냥 24만 원 빼면 되는 거잖아. 그러니까 요걸 물었으니까 여기에 대해서 굳이 12분의 3과 9로 나누면서 갈 필요는 없는 거잖아. 그러니까 얘는 바로 24만 원을 적고 그 다음에 얘만 12분의 3만큼만 더 빼주면 되는 거다 이거지. 아이 뭐 24만 원에 12분의 3 빼고 24만 원에 12분의 9를 빼도 돼. 그래도 잘하는 건데 바로 이렇게 빼면 더 영민하겠지. 오케이. 그래서 뒷장 가서 답을 보면 거기 보면 X2년에 12월 31일 날 감가상각 누계액이 그냥 24만 원은 바로 갔잖아. 왜냐면 24만 원에 12분의 3 더하고 24만 원에 12분의 9 더하는 게 뭐 하는 짓이야. 24만 원이니까 여기까지 됐고 그 다음에 16만 원에 12분의 3이다. 되셨죠? 그거를 49만 2천 원에서 빼주면 되는 거다. 여기까지 이해되시겠죠? 그러면 여기까지 하면 이제 장부 금액이 나오는데 요게 얼마냐 하면 21만 2천 원이다 이거죠. 그래서 장부 금액은 요게 답인 거예요. 그래서 가보면 답은 3번이다 이겁니다. 자, 이제 6번부터 해가지고 쭉 뭐가 있냐면 금융비용 자본화가 있는데 수업 중에 배웠던 것들을 하나씩 살펴볼 거니까 같이 보되 본인이 이제 금방 배우고 금방 보니까 조금 버거울 수는 있지만은 이걸 반복을 많이 하면 적어도 금융비용 자본화의 1차 문제에 뭐 푸는 거는 어려운 게 전혀 없을 겁니다. 여러분들 수준에 맞는 문제를 가져온 게 아니라 여러분들의 목표 문제를 가져온 거다 이거지. 왜냐하면 아니 내가 느들맞게 수준이 뭐 아직까지 작다고 거기에 맞는 문제만 풀고 괜찮지? 언제 붙을 건데? 그러니까 수준에 맞는 문제가 중요한 게 아니라 가야 될 수준의 문제, 합격을 하는 사람들의 수준의 문제를 알아야 되는 거 아니니? 그러니까 그런 문제를 늘 갖고 오는 거지 시간대 올라고 여기서 장난질 하려고 지금 하는 거 아니다 이거지. 자, 그럼 이제 6번부터 한번 봐볼게요. 자, 충분히 많은 금융비용 자본화 문제가 있으니까 잘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일단 우리 금융비용 자본화 문제 여기 6번이 있는데 한번 읽어보실까요? 읽기만 합니다. 읽어보십시다. 집중해서. 그런데 박스는 안 읽어도 된다고 했던 거 기억나시죠? 자, 읽어보세요. 자, 제가 금융비용 자본화 문제를 보면 대표적인 게 일단 건설 기간이 나온다고 했잖아. 나보지 말고 건설 기간이 어딨니? 첫 두 줄에 있잖아. 맞지? 그 다음엔 지출액이 나온다 그랬잖아. 첫 번째 박스에 있잖아. 이렇게 아니 이걸 그냥 뭐 밑줄 그라는 게 아니라 그렇게 문제가 구성돼 있구나를 느끼라는 거야. 그러니까 금융비용 자본화 문제는 웬만하면 길 수밖에 없어요. 그냥 그럴 수밖에 없어. 왜 그런 것들이 나와야 되니까. 그러니까 쫄지 말라 이 얘기야. 자, 그럼 다시 거기 좀 봐봐요. 첫 두 줄은 뭐야? 건설 기간이지. 첫 번째 박스는 지출액이야. 다음 두 번째 박스는 특정 차입금과 일반 차입금에 대한 얘기지. 이 정도는 있어야 되는 거다 이거지. 여기까지 됐지 얘들아? 그럼 이런 건 밑줄 긋고 아니야. 당연히 있을 거 있구나 이거니까 말이야. 자, 그러면 첫 번째 박스 밑에 두 줄 좀 밑줄 그어볼까? 2001년 4월 1일 지출액에 물리적인 건설 공사를 착공하기 전 각종 인허가를 얻는 과정에서 지출했다 이거야. 자, 그럼 그 위에 4월 1일 날 20만 원 쓴 거 있잖아. 얘가 땅 파는 데 쓴 게 아니야. 우리 건설하면 우리들은 무식하게 땅 파는 것만 건설이라고 생각하는데 인허가 받는데
돈을 썼다 이거지. 그럼 이건 건설이야, 건설이 아니야? 건설이야. 건설이라고. 이거 배웠단 말이야. 금융비용 자본화 끝난 다음에 에센셜에서 말 문제만 쫙 가르칠 때 한 내 기억으로 한 6번째점 확인했어. 뻥이 아니라. 그래서 6번째점에서 이것도 공사야. 무식하게 우리는 뭐 속된 말로 뭐 노가다 이러는데 아니다. 얼마나 첨단인지 아느냐? 공사라는 게 그러면서 각종 인허가 받는 것도 다 공사다 했던 거 잊지 말아야 돼. 그러니까 얘는 그냥 불필요한 말인 거야. 알겠지? 돼지꼬리 난리라고. 그러니까 있으나 마나한 말인 거야. 근데 갑자기 이거 어떻게 해야지? 이렇게 된단 말이지. 다음 두 번째 박스 밑에도 또 두 줄 거. 민국건설은 7월 1일부터 7월 31일까지 일시적으로 중단했는데 이때도 상당한 기술 및 관리 활동이 진행되고 있던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거지. 됐니? 자, 이것도 7번째 점인데 공사라는 게 또 이런 얘기 했잖아. 왜? 학교에서 공사할 때 열나 뚝딱뚝딱 하다가 시끄럽다가 말리거라 조용, 그 시멘트 마를 때까지 조용할 때도 있고 막 그런다고 했던 거 기억나는 거지? 오케이, 그런 거란 말이야. 그것도 공사잖아. 관계 있어 없어? 없다는 거지. 그러니까 여기 지금 한 달이야. 7월 한 달. 이거 어떻게 해야지? 뭘 어떻게 하기? 못 본 척 하면 돼. 얘도 밑줄 근 다음에 돼지꼬리 날려라 이거지. 그러면 이 문제는 그냥 정형화된 문제가 되는 거다 이거지. 여기까지 되셨습니까? 오케이. 그럼 자, 언제 하고 언제 썼어요? 집중. 4월 1일과 5월 1일 날 각각 20만 원과 120만 원을 쓴 거죠. 자, 뒷장 가볼게요. 자, 4월 1일 날 이제 집중. 20만 원이에요. 12월 말까지는 어떻게 됩니까? 12분의 9입니다. 다음 5월 1일 날 120만 원 썼죠. 자, 12월 말까지는 12분의 8입니다. 되셨습니까? 그래서 12분의 9와 12분의 8 하면 얼마다? 95만 원이 된다. 자, 여기까지는 되셨죠? 그럼 이제 다시 95만 원을 가지 벌려서 직접 특정 차입금과 간접 일반 차입금으로 나눠야 되겠죠? 앞장 가가지고 다시 보면 특정 차입금이 얼마가 있어요? 60만 원이 있고요. 그 스타트가 언제예요? 4월 1일이다 이거죠. 건설도 4월 1일이니까 문제 없잖아요. 맞죠? 만약에요, 여기서 문제를 살짝 바꿔서 그 차입일에 특정 차입금이 4월 1일이 아니라 3월 1일이라고 나왔다고 쳐요. 3월 1일, 한 달 전이에요. 그래도 우리는 4월 1일로 바꿔야죠. 왜? 특정 차입금은 건설 기간보다 먼저 꾼다고 인정되지 않잖아요. 맨 위에 건설 기간이 언제예요? 4월 1일이잖아요. 4월 1일 건설 기간인데 3월 1일 날 돈을 꿔도 금융비용 자본화는 4월 1일부터다라는 것도 한번 지적해드리고 싶었습니다. 어쨌든 4월 1일이니까 다시 뒷장 가면 4월 1일부터니까 얼마예요? 12분의 9다 이거죠. 그래서 60만 원에 12분의 9 했더니 얼마 나와요? 45만 원입니다. 됐어요? 다시 앞장 가요. 특정 차입금 퍼센트가 몇 프로입니까? 확인, 6%잖아요. 다시 뒷장 가요. 45만 원에 6% 하니까 27,000원. 자, 여기까지 되셨습니까? 다음은 가지 벌려서 계속 뒷장. 95만 원에서 45만 원 뺀 거 동의하시겠죠? 자, 얘를 이제 일반 차입금에서 썼다 이거죠. 앞장 가고요. 일반 차입금은 두 개가 있는데 얘는 건설 기간과 관계가 없죠. 특히 거기 일반 차입금의 첫 번째 보면 200만 원이 있는데 언제부터 돈 껐다고 나옵니까? 1월 1일부터 껐다고 나왔죠. 자, 건설은 아까 4월 1일이죠. 그렇다고 얘를 4월 1일부터로 계산합니까? 안 합니까? 안 하죠. 그냥 1월 1일부터로 하는 거죠. 그래서 일반 차입금은 건설 기간과 무관하게 존재하는 기간을 모두 인정한다라는 거 알겠죠? 그러면 200만 원에 12분의 10이고 100만 원은 7월 1일부터니까 12분의 6이다 이거죠. 그냥. 그리고 각각 퍼센트는 10% 8%죠. 자, 뒷장 가볼게요. 그 밑에 가면 200만 원에 12분의 12는 200만 원이고 10%니까 20만 원이고 100만 원에 12분의 6은 50만 원이고 8%니까 58에 40, 4만 원이다 이거죠. 그러면 가중평균 차입 이자율은 200만 원과 50만 원 분의 20만 원과 4만 원이니까 9.6%입니다. 그래서 9.6% 하면 되겠다 이거죠. 그럼 얼마 나온다? 4만 8천 원 나옵니다. 그래서 2만 7천 원과 4만 8천 원 하면 7만 5천 원이에요. 앞에 답은 7만 5천 원. 자, 몇 번입니까? 5번입니다. 한도 넘지 않으니까 문제 없고요. 일반 차입금만 한도 있으니까. 자, 이거 열라 예제 수준입니다. 이런 걸 80초 안에 풀어야지 붙는 거예요.
알겠죠? 그렇게 너를 만들어야지 좀 붙는 거잖아. 오케이. 자, 7번 가볼게요. 문제 읽으세요. 짧아요, 이번에 문제가. 자, 박스 빼고 읽으면 열나 쉽잖아요. 건설 기간은 뭐예요? 1월 1일부터 다음 년 9월 말까지고요. 이런 질문이 뭐예요? 다음 년에 취득원가를 물었어요. 그러니까 얘는 금융비용 자본화를 몇 개 해야 돼요? 2개 해야죠. 첫 번째 연도와 두 번째 연도. 문제는 짧은데 역시 또 여기도 어울린 게 이게 땡초같이 이게 작은 고추가 맵다예요. 문제가 짧은데 열나 매워요, 이 문제가. 이런 문제는 제가 여러분께 빨리 풀어라 밖엔 얘기가 할 게 없어요. 근데 붙는 사람은 이런 걸 80초 안에 풉니다. 그러니까 숙달하셔야 돼요. 자, 그러면 여기서 중요한 거. 취득원가는 이제 첫 번째 금융비용 자본화, 두 번째 금융비용 자본화 다 한 걸 더해야 될 거 아니겠어요? 그럼 일단 문제만 봐도 알 수 있는 게, 자, 50만 원 있잖아요. 자, 지출액이 얼마예요? 첫 번째 년에 20만 원이고 두 번째 년에 30만 원이니까 기본 취득원가는 50만 원에다가 첫 번째 연도에 금융비용 자본화, 두 번째 연도에 금융비용 자본화를 더한 금액이어야 되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50만 원보단 커야 되겠죠. 그러니까 적어도 답을 찍을 때 1번 찍으면 10년 시험 금지해야지 그냥. 맞지? 여기까지는 이해되겠니? 그래서 하나는 죽였다야. 맞지? 그래서 우리가 20%에서 확률을 25%로 올리긴 할 수 있겠네. 하여튼 1번은 답이 되면 안 되는 거야. 자, 여기까지는 됐고 또 하나가 얘들아. 첫 번째, 특히 두 번째 연도에 금융비용 자본화를 할 때는 앞에 연도에 금융비용 자본화한 걸 더해서 계산하느냐 그렇지 않느냐에 대해서 썰이 나뉜다 그랬지. 그러니까 설 아니야. 이 바닥에서나 설이지 실무에선 다 더하지 않아. 근데 하여튼 이 바닥은 그래. 이상하게 실이. 자, 그러면 그에 대한 얘기가 나와야 되는데 나왔지. 밑줄. 박스 밑에 두 줄. 전기 이전에 자본화한 차입 원가는 연평균 지출액 계산 시 포함하지 아니한다. 여기까지 됐죠? 오케이. 이렇게 문제에 실제로 이게 나온 건 내가 적은 게 아니에요.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기억합시다. 첫 번째 연도에 20만 원 썼고요. 그 다음에 특정 차입금하고 일반 차입금 하나밖에 없네요. 여러분 잠깐만 나 좀 볼까? 두 년도 금융비용 자본화를 하려면 바쁘잖아. 그러니까 일반 차입금이 하나밖에 없을 때가 많아. 일반 차입금이 하나밖에 없으면 어떤 계산을 안 해도 되지? 가중평균 차입이자율을 계산하지 않아도 되니까 조금 더 편하다 이거지. 그러니까 교수님이 너를 궁지에 몰아넣진 않아. 너 죽어 이러진 않는다고. 항상 겉으론 죽어 하는 것 같지만 빠져나올 군형을 다 준다니까. 그래서 여기서는 일반 차입금을 하나만 준 거야. 그러면 가중평균 차입이자율을 조금 계산하지 않아도 되는 좀 편리함이 있으니까 말이야. 좋아. 그러면 자 뒷장 가서 볼까? 첫 번째 연도 볼게요. 1월 1일 날 20만 원 썼어요. 자, 연도 말까지니까 12분의 10이니까 20만 원이죠. 20만 원을 가지 벌려서 자 특정 차입금이 10만 원인데 얘도 1월 1일부터 있어요. 문제랑 같이 빨리빨리 왔다 갔다 하면서 봐야지. 그냥 디립다 답만 보고 앉아 있으면 평생 답만 볼 걸. 자, 그래서 20만 원인데 10만 원 12분의 10이에요. 맞죠? 1월 1일부터 있으니까. 그럼 10만 원이고 얘 5%예요. 그러니까 5천 원입니다. 자, 이제 일반 차입금은 20만 원 빼기 10만 원 한 다음에 자, 여기 10%는요. 앞장에 보면 10%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10%다 이거지. 그럼 만 원이다 이거고요. 여러분, 근데 다시 뒷장 가서 그 밑에 한 줄 봐봐요. 20만 원에 12분의 12는 20만 원 10%고 2만 원이다. 그게 돼 있잖아요. 걔를 밑줄을 빵 걸어 이거지. 해답에서 그 한 줄을 밑줄 걸어 이거지. 그러니까 가중평균 차입이자율 계산하는 자리에 한 줄 있잖아. 특히 이게 똑똑한 애들은 나를 멍청하다고 선생님 아니 가중평균 차입이자율은 두 개가 있을 때 평균을 내는 거지 하나인데 왜 이따위 짓을 해요? 라고 생각하는데 하나라도 해야 돼. 10%인 건 아는데 한도를 계산해야 되니까. 지금 밑줄 걷잖아. 거기 봐봐. 20만 원에 12분의 12는 20만 원이고 10%니까 2만 원이라고 돼 있지? 그 줄 밑줄 걷잖아. 그 2만 원에다가 한도라고 적어놔야지. 한도. 그래서 다시 그 윗줄에 만 원 옆에 한도가 2만 원이라고 적혀 있잖아. 한도 안 넘었으니까 망정이지. 넘었으면 큰일 날 뻔했다 이거지. 여기까지는 됐지. 그래서 첫 번째 연도 금융비용 자본화가 15,000원이야. 자, 5,000원
형광펜 10,000원 형광펜이야. 지금 이걸 답을 보고도 답이 얼마인지를 몰라 애들이. 그래서 이게 지금 형광펜이다 이거지. 여기까지 됐지 얘들아. 자, 이제 두 번째 연으로 가야 되는데, 자, 앞연도에 금융비용 자본화한 건 안 더하지만 당연히 꼭 더해야 될 건 앞연도에 쓴 돈은 당연히 더해야 되는 거지. 자, 그래서 두 번째 연도에 거기 X2년 1월 1일 전기 20만 원의 밑줄. 1월 1일 전기 20만 원의 밑줄. 앞년에 쓴 돈 반드시 더해야 되는 거지. 거기다가 요번 년에 쓴 돈 30만 원도 때마침 1월 1일이야. 그래서 1월 1일 30만 원인 거야. 이것도 알지? 앞년에 쓴 건 무조건 다음 년 1월 1일에 넣는다. 알고 있는 거지? 그리고 요번 년에도 우연의 일치로 1월 1일에 쓴 것뿐이야. 여기까지도 이해되시겠지? 자, 9월 30일 날 공사가 완공됐으니까 12분의 9. 그래서 15만 원과 22만 5천 원에서 37만 5천 원이다 이거지. 자, 특정 차입금은 10만 원에 12분의 6이야. 앞장 가봐. 특정 차입금이 6월 말에 종료가 됐거든. 상환이 됐거든. 그래서 12분의 6이다 이거지. 여기까지 됐지? 그 다음에 그럼 5만 원이고 5%니까 2,500원이야. 됐습니까? 자, 그러면 그 밑에 37만 5천 원 빼기 5만 원의 밑줄빵. 37만 5천 원 빼기 5만 원의 밑줄빵. 그 가로 안에 있는 말. 자, 이게 뭐니 얘들아? 썼다고 주장하는 돈이잖아. 썼다고 주장하는 돈이잖아. 자, 그 밑에 20만 원에 12분의 12는 20만 원 나와 있는 거 있지? 그 뒤에 있는 20만 원의 밑줄. 20만 원에 12분의 12는 20만 원에서 뒤에 있는 20만 원의 밑줄이다 이거지. 됐니? 그럼 위에 37만 5천 원 빼기 5만 원이면 얼마니? 32만 5천 원이지. 얘가 뭐니? 사용했다고 주장하는 돈이잖아. 그 밑에 20만 원은 실제로 꾼 돈이잖아. 그럼 말이 되니 안 되니? 안 되지. 실제로 꾼 돈은 얼마뿐인데? 20만 원뿐인데 썼다고 우기는 돈은 32만 5천 원이야. 그럼 이건 안 봐도 뭐에 걸려? 한도에 걸리겠지. 개발이. 계산해봤더니 얼마 나오니? 32,500원이고 한도는 2만 원이니까 2만 원에 밑줄 그어야 되겠지? 그래서 얘는 2만 5천 원과 2,500원과 2만 원에 밑줄 그어라 이거지. 그래서 그 밑에 답은 20만 원, 30만 원, 그리고 15,000원과 22,500원 해가지고 답은 3번이야. 53만 7,500원이다. 여기까지 되셨습니까? 다시 마지막 거 다시 보면 거기 12분의 12에 분자에 12가 동그라미가 쳐져 있는데 그 왜 12분의 12에 답에 마지막에 분자에 동그라미가 쳐져 있는지 알겠지? 9월 30일 날 공사가 끝났지만 얘는 12분의 9를 쓰는 게 아니다 이거지. 뭐이기 때문에? 일반 차입금이기 때문에. 일반 차입금은 원래 12분의 9 하는 게 맞아. 근데 일반 차입금은 계산의 편의성상 건설기간과 무관하게 존재하는 기간을 인정해 주자라는 계산의 편의성 개념이 들어가는 바람에 그런 거야. 그래서 여기 12분의 12도 주의하라 이거지. 여기까지 되셨죠? 좋아요. 잘했어요. 다음 8번 가봅시다. 자, 문제 한번 읽어봐야, 얘도 보자마자 토 나오죠. 밑에 봐봐요, 일단 답. X 5년 금융비용 자본화 얼마냐? X 6년 금융비용, 이런 속으로 욕해도 좋아. 자, 그러면 이것도 어떻게 해야 돼? 빨리 해야 되는 거지, 일단? 맞지? 자, 근데 이런 게 시험에 나와, 얘들아. 탓할 게 아니야. 붙겠다고 하는 사람은, 내가 얼른 해야지. 이렇게 마음먹고, 또 평생 떨어지는 애들은, 이걸 내가 어떻게 해? 이런다고. 마음먹기 나름이야. 그러니까 빨리 해야지. 이렇게 마음 먹으라고. 알겠지? 이걸 내가 어떻게 해? 그따위로 마음 먹지 말고 얼른 해야지. 이렇게 마음 먹어. 자, 문제 읽자. 자, 그러면 제일 위에 또 뭐 나왔니? 건설 기간 나왔지. 나보지 말고 그냥 큰 틀을 봐. 이렇게 지금은 자꾸 친해지는 게 중요해.
집에 가서 여기 6번부터 10번까지 열날이 반복해. 알겠지? 자주 반복을 해. 좋은 문제만 엄선했다고 항상 얘기하지만 자, 그럼 제일 먼저 건설 기간 나왔어. 그냥 박스의 첫 번째는 지출액이 나왔어. 그 다음에 박스의 그 밑에는 특정과 일반에 대해서 나왔지. 늘 나오던 거 요런 모습 이해됐지? 자, 박스 밑에 두 줄 밑줄 거 특정 차입금 70만 원 중에 10만 원을 5개월간 3% 투자 수익률로 일시 투자하였다까지 밑줄 긋고, 자, 앞에다 묶어서 일시 투자 수익이라고 적는 거야. 일시 투자 수익. 배웠던 거 기억나는 거지 얘들아. 근데 이건 알아야 돼. 일시 투자 수익은 특정 차입금에서만 나올까? 일반 차입금에서도 나올 수 있을까? 일반 차입금에서도 나올 수 있는 거야. 뭐다? 자, 들어봐봐. 내가 돈을 꿨는데 바로 쓰지 않고 어이씨, 너무 일찍 꾸는 바람에 3개월 뒤에 돈을 쓸 것 같아. 그럼 이 돈을 특정 차입금으로 꿨던 일반 차입금으로 꿨던 좀 내가 부지런 떨어서 너무 일찍 돈을 꿨다면 잠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저금할 수 있잖아. 그게 일시 투자 수익이잖아. 따라서 일시 투자 수익은 특정 차입금에서도 나올 수 있고 일반 차입금에서 나올 수도 있어. 그런데 일반 차입금에 대해선 그러한 고려를 하지 않겠다는 거야. 아까도 일반 차입금은 사실 2개가 아니라 10날이 많거든. 그러다 보니까 개별 고려를 할 수 없어서 아까도 그냥 9월 말에 공사가 끝나지만 그 년도에 존재하는 기간을 모두 인정해 주었듯이 일반 차입금에서도 분명 일시 투자 수익은 나오지만 개별 건건이 그런 고려를 할 수가 없어. 지금 이 얘기를 왜 하느냐? 이 문제는 그냥 이렇게 나왔는데 조금 더 아직 그렇게 나오진 않았어. 요 밑에 두 줄이 더 나올 수도 있어. 그냥 듣는 거야. 특정 차입금이 이렇게 됐다. 그 밑에다가 하나 더 나오는 거지. 일반 차입금 중에서도 얼마가 있는데 몇 개월 투자해서 얼마 벌었다라는 말이 또 나와. 그럼 걔는 그냥 돼지꼬리 날리면 되는 거지. 일반 차입금의 일시 투자 수익은 인정 안 하니까 그런 내역이 여기 또 나올 수가 있다는 거야. 2차 시험에선 2번, 내가 지금 기억나는 건 한 번인데 또 뻥칠까 봐. 하여튼 2차 시험에선 명확하게 한 번은 특정 차입금의 일시 투자 수익 자료가 나오고 일반 차입금의 일시 투자 수익 자료가 나왔어. 그럼 그냥 뭐 하면 돼? 일반 차입금의 일시 투자 수익의 자료는 그냥 없애면 되는 거야. 여기까지 이해됐지? 그래서 다시 한번 이 문제 위에다가 일시 투자 수익이라고 아까 두 줄 묶은 거에 적었잖아. 그 옆에다가 일시 투자 수익이라고 묶어서 적었잖아. 자, 특정 차입금만 고려함이라고 적는 거야. 특정 차입금만 고려함이야. 일반 차입금은 고려하지 않아. 일반 차입금의 일시 투자 수익은 존재해. 분명 있어요. 하지만 계산에 고려하진 않아. 번잡하니까. 경제학에서 솔직히 또라이인 사람이 얼마나 많아. 하지만 경제학에서는 사람은 합리적이다라고 가정하잖아. 그리고 분석을 하잖아. 그런 거랑 똑같은 거야. 그런 사람이 있긴 하지만 많지는 않고 그런 사람이 경제적인 어떤 변화를 이끌지는 못할 테니까 그냥 배제하고 가자. 똑같아. 일시 투자 수익 분명 존재하는데 그것까지 계산해 넣으면 골 아파. 살짝 버리자. 크게 중요하지 않을 테니. 이렇게 되는 차원이란 걸 알아야 돼. 존재해. 근데 안 하는 거야. 자, 여기까지 됐죠? 됐습니다. 그리고 얘도요. 첫 번째가 X5년이고 두 번째가 X6년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두 번째 연도에 금융비용 자본화를 할 때는 앞에 연도 금융비용 자본화한 걸 포함할 거냐 말 거냐에 대한 논의가 있어야 되잖아요. 자, 박스 밑에 네 번째 줄 가봐요. 밑줄 전기 이전에 자본화한 차입원가는 연평균 지출의 계산 시 포함하지 아니한다. 밑줄 빵. 자, 되셨습니까? 네, 좋습니다. 그러면 이제 뒷장 가서 계산을 좀 해볼게요. 자, 왔다 갔다 하면서 보셔야 돼요. 여러분들 아시겠죠? 자, 첫 번째 연도인 X5년은 5월 1일 날 이렇게 두 개 펴놓고 보셔도 되잖아. 맞지? 이렇게 여러분들 영민하게. 5월 1일 날은 80만 원이야. 11월 1일에 40만 원이지. 확인됐니? 그러면 연도말 입장에서 12분의 8과 12분의 2니까 각각 곱해서 더하면 딱 60만 원이 나온다 이거지. 다시 이 60만 원을 가지를 벌려서 특정 차입금이 70만 원이고요. 그럼 70만 원에 12분의 8 맞죠? 5월 1일이니까 12분의 8. 그러면 466667이고 6%예요. 때리면 28,000원 나와요. 여기까지 되셨죠? 자, 그런 다음에 그 밑에 줄을 밑줄을 빵 거야 되겠죠?
빼기 10만 원에 12분의 5는 빼기 41667 3%고 빼기 1250원이다. 밑줄빵. 이게 일시 투자 수익인 거야. 되게 쉽지. 그러니까 일시 투자 수익이 나오면 계산해서 특정 차입금 밑에 마이너스로 하나만 적거라. 이렇게 얘기했잖아. 기억나시죠, 여러분들? 그러니까 일시 투자 수익은 가지 벌린 거, 여러분이 이렇게 가지 벌린 거 사이에 한 줄 음수로 한 줄 더 들어가는 것밖에 없다. 그 과정을 이해하는 데는 여러 가지 얘기가 이제 일단 있어야 되겠지만 니네 말로 하면 닥치고 푸는 데 있어서는 그냥 특정 차입금 밑에 음수로만 들어가면 된다라고 했던 것도 기억나시면 좋겠다 이겁니다. 그래서 그건 어떠니? 결국은 특정 차입금은 466667에서 41667을 뺀 42만 5천 원이야. 밑줄이고 그 다음에 금융비용 자본화도 28,000원에서 1250원을 뺀 26,750원이다. 밑줄이다 이거지. 그래서 얘가 계산된 거라고 생각하고 그 아랫도리부터는 이것대로 가면 되는 거야 그냥. 여기까지 이해되시는 거지. 따라서 자 60만 원에서 얼마 빼면 돼? 42만 5천 원 빼면 되는 거지. 그 다음에 10%는 일반 차입금의 가중평균 차입이자율 계산하는 방식으로 계산하면 되는 거니까 여기부터는 얘기 안 드려도 되겠지? 그러면 계산하면 10%가 나와. 그러면 60만 원에서 42만 5천 원 뺀 거에 10% 때리면 17,500원이고 항상 한도 체크. 그 한도는 3만 원인데 3만 원 어떻게 나왔을까? 그 밑에 계산해서 분자에 18,000원과 12,000원이 한도겠지 얘들아? 확인됐지? 한도 안 넘어. 그래서 첫 번째 연도의 답은 26750하고 17450 두 개 연결해서 44250이라고 적어봐라 이거지. 26750과 17500 더해서 44250이라고 적어봐라 이거지. 됐습니까? 자, 난 여기까지만 하고 끝낼 거라고. 자, 다시 앞장 가보자. 그럼 답이 일단 뭐 아니면 뭐니? 1번 아니면 2번이지. 여기까지 됐니? 그럼 1번 아니면 2번이야. 자, 내가 찍는 것도 실력이야. 가르쳐주려고. 두 번째 년 제대로 풀 거야. 두 번째 년 제대로 풀 건데 찍는 것도 실력이라고. 난 1번, 2번이 있어. 그럼 오른쪽을 가봐. 두 번째는 6만 1,000원이고 11만 6천 원 있지. 자, 저 위에 가서 박스 좀 가봐. 박스에 A 가봐. 70만 원에 6%지. 맞지? 그 옆에다가 그러니까 머리로 자 계산기 쳐봐. 4만 2천 원. 70만 원에 6%니까 자 계산기 쳐봐. 딴 땐 칠하면 안 치고 꼭 맞지? 치지 말라 할 땐 치고 칠할 때는 안 치고 4만 2천 원이고 30만 원에 9%야. 2만 7천 원이지. 더하기 2만 7천 원. 40만 원에 12%야. 4만 8천 원이야. 더해봐. 얼마니? 11만 7천 원이야. 맞지? 근데 얘가 옆에 봐봐. 12월 X6년 12월 말인데 X6년 8월 31일, X6년 3월 31일이야. 그 더하면 11만 7천 원인데 11만 7천 원 나올 일은 없지. 동의하니? 그러면 이자 비용의 맥시멈인 11만 7천 원보다 높으면 되겠니 안 되겠니? 절대 안 되겠지. 그리고 이건 11만 7천 원 나올 수도 없는 거야. 왜냐하면 지금 거기 날짜를 보면 X6년 하나는 12월 말인데 하나는 8월 말이고 하나는 3월 말이니까 11만 7천 원 택도 없다고 이거 넘으면. 답은 1번이야. 그래서 1번이야. 빨리 1번 체크해. 그리고 이것도 그러니까 나중에 이것도 잘 적어놔. 지금은 적을 수 없지만 적어놓으라고. 알겠니? 그래서 항상 두 년도 걸 풀라고 하면 한 년도 것만 풀고 앞에 답을 보는 거야. 그러고 찍어도 돼. 항상 아니 이건 여태까지 거의 예외가 없어. 99.9%라고 얘기해도 좋을 정도로. 왜? 교수님들이 그런 다음엔 센스 있는 애는 바로 맞출 수 있게 양자의 차이가 무슨 300원, 500원 차이가 아니라 화끈하게 차이가 나. 그래서 약간만 센스가 있으면 이거 이어야 될 것 같은데 논리적으로 그런 식으로 하는 게 이 객관식의 묘미다 이거지. 지금 11만 7천 원은 절대 나올 수 없는 숫자야. 맞지? 그러니까 2번은 절대 나올 수 없는 숫자지. 답은 1번이지. 여기까지도 이렇게 이런 것도 적어놔 나중에. 오케이. 그럼 다시 뒷장 가서 자 이제 두 번째 연거 해보자 이거야. 자, 두 번째 X6년에 거기 밑줄이지. 1월 1일 전기 120만 원 밑줄이지. 1월 1일 전기 120만 원 밑줄이지. 항상 두 번째 연을 할 땐 앞에 연도에 썼던 돈을 일단 깔고 가는 거 잊지 말고 금융비용 자본화까지 더하지는 않는 거야. 여기서 그러지 말라고 했으니까.
됐고 두 번째 년에 쓴 게 1월 1일 날 50만 원과 7월 1일에 40만 원이다까지도 있고, 자 공사는 9월 말이니까 12분의 9, 12분의 9, 그 다음에 12분의 3이지. 이게 눈에 뭐가 씌인 날에 꼭 7월 1일이면 12분의 2를 하는데, 금융비용 자본화의 기본에서 제일 중요한 건 손가락으로 세알리는 거. 이거 꼭 잊지 마. 알겠지? 이게 부끄러운 일이 아니야. 자기 일에 진지하고 최선을 다하는 모습은 어디서나 아름다운 모습이지 부끄러운 게 아니라고. 그러니까 7, 8, 9 이렇게 쓰면 세 달이야. 137만 5천 원 나왔어. 자, 그럼 137만 5천 원에서 가지 벌리는 거지. 근데 70만 원에 12분의 9, 9에 동그라미가 쳐져 있지. 잠시 앞장 좀 가볼까? 자, 특정 차입금 좀 봐봐. 특정 차입금이 아까도 봤지만 X6년 12월 31일이라고 나왔잖아. 근데 여러분들 일반 차입금은 존재하는 기간을 다 인정해 주지만 특정 차입금은 건설 기간의 제약을 받잖아. 건설이 언제 끝나서 두 번째 년에 9월 말에 끝났잖아. 그러니까 제 아무리 이 특정 차입금이 연도 말까지 존재한다 하더라도 9월 말에서 끊어야지. 이렇게 이해됐지? 그래서 이 답에 뭔가 동그라미가 쳐져 있는 건 좀 주의하세요. 이런 포인트라는 건 제가 말씀드렸었죠? 오케이. 그래서 그냥 막연하게 왜 동그라미 있지 이러지 말고 다시 한번 가서 이렇게 확인도 해보고 그럼 좋아. 다시 돌아가서 그러면 12분의 9야. 52만 5천 원이고 6%니까 3만 1,500원이다. 자, 여기까지 되셨어요? 그 다음에 아까 저지 보면 가지 벌린 다음에 밑에 빼기가 있는데 일시 투자 수익이잖아. 일시 투자 수익은 첫 번째 연에만 있으니까 두 번째 연엔 자료가 없으면 또 빼지 뭐. 그러니까 첫 번째 연도만 아까 5개월 했다 그랬지. 두 번째 연도 얘기는 없으니까 두 번째 연도는 안 그런 거야. 또 빼면 안 돼. 알겠지? 그래서 그거 없는 거야. 됐고요. 다음 그럼 밑줄 가지의 밑에 거 137만 5천 원 빼기 52만 5천 원 밑줄이에요. 137만 5천 원 빼기 52만 5천 원 밑줄이에요. 대략 얼마쯤 돼요? 한 80만 원쯤 되잖아요. 자, 그 밑에 가중평균 차입 이자율에서 자 30만 원에 12분의 8은 20만 원 나온 거 있죠? 20만 원의 밑줄. 다음 40만 원에 12분의 3은 10만 원이라고 나온 거 있죠? 10만 원의 밑줄이죠. 자, 그러면 이제 또 한도가 넘는다는 걸 알죠? 이거 김현식 표예요. 어디 가서 누가 이렇게 한다면 이건 내 겁니다. 내 제일 먼저 당연히 자, 위에 80만 원 돈은 내가 썼다고 우기는 돈이고 실제로 꾼 돈은 합쳐서 30만 원밖에 안 되니까 말이 안 되죠? 한도가 초과되겠죠? 그러면 그냥 바로 얼마예요? 3만 원이다 이거지. 18,000원과 12,000원 3만 원이다 이거지. 물론 계산해 봐도 한도가 넘어요. 근데 이걸 왜 자꾸 얘기하냐면 이렇게 계산하다가 느낌이 싸해. 그럼 계산을 그만두고 위에 있는 3만 원을 그냥 바로 답을 써라. 지금 이 얘기를 하는 거야. 나처럼 이거 다 본 다음에 이렇게 봐도 한도는 없네? 이건 바보짓이지 지금. 무슨 말이죠? 다 한 다음에 이렇게 봐도 한도가 넘는구나. 그게 아니라 가중평균 차입이자율 10% 계산하기 전에 20만 원 10만 원인데 저 위가 80이네? 야, 더 이상 할 것도 없어. 짐 싸. 이렇게 되는 거다 이거지. 한도는 3만 원이야. 끝! 이렇게 되는 거다 이거지. 내 말 이해되겠지? 그러면 얘도 3만 1,500원의 밑줄이고 한도 3만 원의 밑줄이죠. 그래서 6만 1,500원이 되는 거야. 두 번째는 6만 1,500원이 되는 거지. 여기까지 이해되셨죠? 네, 그래서 답은 아까 봤던 1번이 되겠습니다. 근데 이렇게 계산해도 좋지만 아까 좀 더 센스 있는 계산 있다 그랬죠? 그렇게도 한번 해보는 것도 나쁘지 않습니다. 됐고요. 타임. 자, 그러면 우리 지금 이제 금융비용 자본화 첫 번째 연걸 계산은 아까 6번 문제의 특징. 첫 번째 연걸 계산했는데 건설 기간에 포함되는 이상한 말, 인허가 얘기가 나온다든지 상당한 기술의 진척이 있단 말 나오면 당연한 말이니까 그냥 없는 셈 치고 계산하면 된다가 첫 번째 문제야. 자, 두 번째 문제는 뭐가 나왔냐면 첫 번째 금융비용 자본화와 두 번째 금융비용 자본화 하는 게 나왔는데 이건 빨리 하는 것밖에 없다 이거야. 세 번째 문제도 첫 번째와 두 번째가 나와서 빨리 해야 되는데 여기 하나가 더 나왔지. 바로 특정 차입금과 관련된 일시 투자 수익이 나왔다 이거지. 지금 내가 막 낸 게 아니야. 주제별로 뽑은 거야 얘들아.
세 문제 했어. 자, 이제 네 번째 문제인데 고개 들어봐. 우리 금융비용 자본화에서 문을 풀었어. 근데 여기도 정부보조금 있잖아. 정부보조금은 명백하게 뭐가 발생하지 않는 돈이지? 이자가 발생하지 않는 돈이지. 아무리 회사가 금융비용 자본화를 해서 단기 순이익을 높이고 싶긴 하더라도 말이 되는 소리를 찌꺼려라 이거지. 정부 보조 받은 돈으로 공사를 지었다면 거기선 이자 비용이 전혀 발생 안 했을 텐데 그것도 내가 꾼 돈으로 했어. 이건 너무나 나 IFRS를 바보 취급하는 거 아니냐. 그러니까 경영자야. 정부 보조금 있으면 걔는 금융비용 자본화 하지 말자 했던 것도 알고 있는 거지. 자, 걔가 나왔다 이거야. 9번 문제 읽어보십시다. 기출문제예요. 12년에만 나온 게 아니에요. 최근에도 나왔는데 내가 좋아하는 문제 가장 간결하게 나온 게 12년 거라 12년 걸 꺼낸 거지. 여러분들 기출됐다는 게 중요하지. 최근에 나왔고 옛날에 나왔 이런 건 안 중요해. 알겠지? 내가 좋아하는 문제 뽑은 것뿐이니까. 자, 이제 문제 읽어봐요. 9번. 자, 또 똑같아요. 저보지 말고 문제의 구조를 좀 친해지세요. 첫 번째 건설기간 나왔고요. 그 다음에 첫 두 줄에 건설기간 나왔고 그 밑에 두 줄에 지출액 나왔어요. 그리고 박스에 특정 차입금, 일반 차입금 나왔어요. 아유, 정말 뻔하네요. 항상 이런 구조라는 거 느끼시겠죠? 그러고 나서 박스 밑에 두 번째 줄에 밑줄 2001년 1월 1일 만원의 정부보조금을 수령하여 기계장치 제작에 사용했다. 자, 정부보조금 나왔잖아요. 자, 요건 금융비용 자본화하면 안 되는 거고요. 정부보조금을 10,000원 받았다고 무조건 10,000원 빼는 게 아니라 1월 1일에 받으면 10,000원에 12분의 12만큼 빼는 건데 5월 1일 날 받으면 12분의 8 계산해서 빼야 되는 거야. 모든 건 다 연평균으로 계산해서 뺀다는 거, 더하거나 빼는 건 다 연평균이어야 된다라고 했던 것도 기억나시죠? 자, 끝났네요. 밑에 다 볼게요. 자, 1월 1일 날 얼마 썼어요? 6만 원. 7월 1일 날 얼마 썼어요? 4만 원. 연도 말까지니까 12분의 12, 12분의 6 하면 얼마 나와요? 8만 원. 자, 정부 보조금이 없었다면 이 8만 원을 여러분 말 따라 가지 벌려서 여기다 8만 원 내가 이렇게 하는 거 아시죠? 무슨 MG 이렇게 하는데 8만 원 하고 여기 8만 원 적히는 거야. 이렇게 하는 거지. 8만 원을 가지 벌려서 계산하면 되는 거야. 그런데 야, 정부 보조금 받았으니까 8만 원 다 하면 되겠냐? 너도 양심이라는 게 있지 임마? 이렇게 되는 거다 이거지. 그래서 자, 밑에 밑줄 정부 보조 1월 1일 10,000원에 12분의 12는 빼기 10,000원의 밑줄이야. 자, 12분의 12 했다는 걸 주의하셔야 돼. 만약에 4월 1일이면 12분의 9를 했을 거다 이거지 지금. 그러니까 그냥 10,000원 받았으니까 10,000원 뺐구나 이렇게 단촐하게 생각하면 안 돼. 여기까지 됐지? 그래서 자, 금융비용 자본화를 얼마 베이스로 한다? 7만 원을 베이스로 가지 벌리면 된다 이거지. 뒷장 넘어가자. 이제 7만 원을 베이스로 가지 벌리면 자, 4만 원에 12분의 12는 4만 원이고 8%니까 3,200원 밑줄이고, 다음 3,200원 됐고, 자, 그 밑에 7만 원 빼기 4만 원의 밑줄, 7만 원 빼기 4만 원의 밑줄. 자, 그 밑에 가중평균 차입이자를 계산할 때 얘들아 10,000원에 12분의 11은 10,000원 나온 거 있지? 뒤에 10,000원의 밑줄. 다음 3만 원에 12분의 6은 15,000원 나온 거 있지? 그 15,000원의 밑줄이다 이거지. 자, 얘도 한도 걸리잖아. 내가 이거 센세이셔널 한 거였다 이거야. 지금은 다 따라하거나 뭐 그럴 수 있겠지만 처음이 중요한 거야. 누가 그걸 했는지. 자, 이렇게 하니까 한도가 되게 빠르단 말이야. 얼마 썼다고 주장해? 3만 원 썼다고 주장하는데 아랫돌이 봤더니 돈이 얼마밖에 없어. 25,000원밖에 없지. 야, 그만 짐 싸. 이렇게 되는 거란 말이야. 한도 넘을 거란 말이지. 그러면 바로 2,700원. 거기 그 분자에 1,200원하고 1,500원 혹은 그 만원에 12%가 1,200원, 15,000원에 10%는 1,500원. 바로 여기서 끝나는 거야. 그냥 2,700원이 답인 거다 이거지. 그래서 3,200원 밑줄, 한도 2,700원 밑줄 묶어서 5,900원이 답인 거다 이거지. 이 와중에 또 한도도 넘었네. 이렇게 하면 훨씬 한도
빨라 계산이. 여기까지도 이해되는 거지 얘들아. 자, 여기까지가 중급회계에서 배운 건데, 그럼 이제 복습은 이제 마지막 남은 문제가 뭐냐 하면, 자 이제 두 개 있는 거야. 고개 들고 듣는 거야. 이제 니네 수준에서 가장 더러운 게 뭐냐면 일시 투자 수익도 있고 정부 보조금도 있는 거지. 자, 고개 들라 그랬지. 그럼 자, 정부 보조금은 어떻게 하면 돼? 윗도리에서 빼면 되는 거야. 정부 보조금은 썼다란 금액에서 윗도리에서 빼면 되는 거야. 다음 일시 투자 수익은 가지 벌릴 때 요 두 번째 줄에서 빼면 되는 거지. 빼기가 위치가 달라. 윗도리에서 빼는 게 하나 있고 가지 벌린 거에서 빼는 게 있는 건데, 윗도리에서 이렇게 썼다 금액에서 빼는 건 정부 보조금이고, 가지 벌려서 특정 차입금 밑에서 빼는 건 일시 투자 수익이다 이거지. 이게 다 있는 시험이 최근에 두세 문제가 나왔어. 그중에서 21년도에 세무사유 기출문제를 내가 되게 좋아하거든. 가장 깔끔하게 니들 눈에 보기에 좋은 문제인데, 자 10번 문제를 읽어보자. 그럼 얘는 이제 두 개 다 있는 거야. 아주 더럽다지. 하지만 어렵지 않아. 왜? 빼기 두 번만 하면 되거든. 두 년도 연달아 계산하는 것보단 얘가 훨씬 빨라. 자신감 가지고 읽어. 할 수 있다 생각하면서. 자, 되셨어요? 그러면 여러분 세 번째 줄부터 밑줄. 2001년 10월 1일 지출액 중 24만 원은 정부로부터 수령한 보조금으로 지출 밑줄 빵. 그럼 얘는 24만 원을 빼야 돼. 24만 원에 12분의 3을 빼야 돼. 후자지. 12분의 3을 빼야지. 그렇지. 주의했어야지. 다음 그 박스와 박스 사이에 첫 번째 줄 끝에 밑줄 특 정차입금 중 20만 원은 7월 1일부터 9월 30일까지 3개월간 연 10% 수익률 제공하는데 일시적으로 투자해서 수익을 획득했다. 얘는 일시 투자 수익이지. 여기까지 됐니? 그러면 다른 계산하는 방법은 우리가 아니까 뒤에 답을 봐보자. 뒷장에. 자, 거기 보면 앞장이랑 같이 보면 너들은 더 좋은데 7월 1일, 10월 1일, 12월 1일 날 각각 30만 원과 96만 원과 120만 원을 썼대. 그러니까 아마 문제 있어요. 편하게 보세요. 이건 집에 가서 자세히 보시고. 그러면 12분의 6, 12분의 3, 12분의 1 계산하면 얼마야? 49만 원이 나와야 돼. 근데 이제 밑줄이지. 자, 밑줄. 정부 보조금 10월 1일 24만 원에 12분의 3은 빼기 6만 원 밑줄. 자, 그래서 49만 원을 기준으로 하지 않고 얼마를 기준으로 하면 된다? 43만 원을 기준으로 하면 된다 이거지. 여기까지 됐지? 자, 이게 정부 보조금 자료의 쓰임이야. 여기까지 됐지? 다음은 자, 그러면 이제 43만 원을 가지를 벌렸는데 거기 50만 원에 12분의 6은 25만 원이고 8%에서 2만 원은 특정 차입금 얘기겠지? 앞장을 보면 그럼 믿어줘야지 이제. 자, 그러면 거기 밑줄 빼기 20만 원에 12분의 3은 빼기 5만 원이고 10%에서 빼기 5천 원 밑줄. 자, 요건 일시 투자 수익. 특히 특정 차입금의 일시 투자 수익의 쓰임일 거다 이거지. 여기까지 되셨죠? 오케이. 그러고 나면 그 밑에 밑줄 20만 원과 15,000원의 밑줄이지 이제. 20만 원과 15,000원. 뭔 말인지 알겠죠? 오케이. 그 다음에 또 계산하면 되는 거잖아. 더는 얘기 안 드려도 되겠죠? 이렇게 두 자료가 있을 때 각각 어느 포지션, 그러니까 이 계산의 어떤 구조를 암기하는 것도 되게 좋아. 내가 항상 여러분께 어떤 문제가 나오든 객관식도 그렇거든 똑같이 항상 어떤 문제든 문제가 어떻게 나오든 똑같은 포맷으로 푸는 거야. 그러다 보면 그러니까 눈으로도 느낌이 있어. 아, 얘는 윗도리에서 빼줘야 돼. 아, 얘는 아랫도리 가지 벌린 거에 특정 차급 밑에서 빼주면 되지. 이런 식으로 그런 식으로도 문제 푸는 걸 외워도 좋다 이거지. 그러면 쉽게 할 수 있겠지. 자, 이제 자세한 건 집에 가서 다시 한번 6, 7, 8, 9, 10을 풀어보는 건 꽤 도움이 될 것 같아요. 귀하게 문제 여기시고 잘 반복하시면 좋겠습니다. 좋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했고요. 자, 다음 시간까지 보고 오셔야 될 건요. 38회부터 45회까지예요. 지금 이미 붙어져 있습니다. 오전에 이미 붙였는데요. 38에서 45까지고요. 재평가, 손상가 환입, 현금 창출 단위, 투자 부동산 뭐 이런 걸 배워요. 유형 자산에 대하여 재평가, 그리고 손상, 환입, 그리고 현금 창출 단위, 이건 또 뭔가,
그다음에 투자 부동산 뭐 이런 걸 배울 거예요. 다음 시간에도 또 유익하게 복습하려면 이미 문제는 다 만들어 놨거든요. 유익하게 또 복습하려면 잘 보고 오셔야 되겠죠. 잘 보고 오시고 오늘 이것도 굉장히 소중한 거 배웠으니까 반복하시면 큰 도움 될 겁니다. 이런 게 뭐라고? 네가 가야 될 길이야. 우리 목표를 분명히 봤으니까 뭐 열심히 하면부터 이런 헛소리 하지 말고 이거 풀면 붙는 거야. 그렇게 생각하고 명확한 목표 속에서 명확하게 복습하세요. 아시겠죠? 예,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에 뵙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